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좋은 소식이 하나 떴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인수한 글로벌 전장기업이죠. 하만이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소재의 이 차량 사물관 통신 V2X라고 하는데요. 자, 이 V2X 전문 스타트업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의 빠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만 역시 이 자동차 전장기업으로서 전기 자율주행차에 꼭 필요한 이 핵심 부품을 생산하면서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만은 자동차 오디오 전문 기업으로 출발을 했고, 최근에는 이 디지털 콕핏이라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과 차량용 통신 장비인 이 TCU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만이 이 V2X, 즉 차량과 사물 간의 이 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이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V2X는 이 차량이 모바일 기기와 도로 등 사물과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 기술인데요.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과 교통 인프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차량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려면 일단 자동차가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이 자동차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사람이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이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과 같은 이 신호체계와 앞에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는데 그걸 미리 알고 우회도를 선택한다든지, 물론 이 최적의 길 안내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자동차와 모든 사물이 연결이 되어서 사람이 목적지만을 입력했을 때 스스로 달리고 멈추고를 반복하면서 도착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차와 이 사물 간의 통신은 앞으로 이 전기 자율주행차의 이 핵심 중에 핵심이 될 텐데요. 자, 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한 겁니다. 사실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실리콘밸리에서는 더욱더 많을 텐데요. 자, 그 중에서 삼성이 이번에 인수한 사발이라는 업체를 선택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런 횡보가 반도체와 이 미래차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이 조만간 있을 삼성전자의 이 M&A 역시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하만의 이 사발이 인수를 계기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함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업계에서도 보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 칩 설계부터 파운드리, 그리고 삼성전자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이 전장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자동차와는 달리 자율주행에서는 반도체와 무선통신 같은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되어야 하고, 삼성에는 그런 사업들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발이 인수는 삼성의 그런 기술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이죠. 아우디 A4의 차량용 AP인 엑시노스 오토를 공급했고, BMW의 차세대 전기차인 iNext에도 5G TCU를 납품할 예정인데요. 향후 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더욱더 늘려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TCU, 이 차량용 통신 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14.4%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와 상용차를 포함한 2025년 예상 시장 규모는 63억 달러에 이를 만큼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인데요. 현재 점유율 1위는 콘티넨탈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위는 LG전자로 18.4%, 그리고 3위는 하만으로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그동안 이 TCU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지켜왔는데, 자, 콘티넨탈의 그 1위 자리를 뺏겼네요. 최근 이 전기 자율주행차의 트렌드에 따라서 TCU의 수요량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 하만 역시도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점유율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사발이를 인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바리의 기술력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통한 이 하만의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호재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 전장 사업과 관련된 호재 말고도 삼성의 핵심 사업이죠. 반도체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들만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 오스틴 공장의 이 재가동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 말고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디램 반도체 업황의 이 판단 기준이 되는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가 사상 최고치인 33,748.46을 찍었다고 합니다. DXI의 종전 최고점은 2018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인 29,735.32였는데요. 현재 그 수치를 넘어선 겁니다. 디램 가격은 이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DXI 지수는 벌써 전고점을 넘어선 건데요. 정말 올 한 해 반도체 시장이 얼만큼 성장하게 될지 저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현물 가격은 이미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지난달 4.35달러로 오른 데 이어서 3월 1일에도 4.37달러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비교해도 벌써 50% 넘게 오른 가격인데요. 현물 가격 상승은 이 기업 간 반도체 거래인 고정거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서버 디램이 2분기에만 최대 15% 상승을 하고 올해 연간으로는 40% 이상 오를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자, 그만큼 이 현재 반도체 시장의 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반면에 공급은 오히려 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기사들을 보면 온통 이 반도체 부족 기사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이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오히려 공급 투자에 소극적이죠.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반도체가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1위의 기업인 삼성전자를 이 단타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나요? 현재의 변동성만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좀 더 긴 안목으로 삼성전자를 본다면 분명히 계속해서 사고 싶어질 겁니다.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